전에 두 자릿수의 전화가 있었다라는 네. 거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왜 이렇게 끝까지 교통통제가 안 된 건지 네. 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이미 침수 위험 대상으로 지정도 돼 있었거든요. 이거를 교통통제를 안 한 건데 지자체 당국에서는 차도 중심까지 물이 차야 통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인 게 일단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폭우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 차는 걸 봐가면서 통제하겠다? 이건 상당히 이제 사후 약방문격의 대응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시의 강우 상황이라든지 하천의 특징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강 상류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릴 경우는 또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는 특징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 대비를 못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배수 시설이 만약에 고장 난다면 이런 가정도 세워봐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배수 펌프 4개가 모두 고장이 났거든요. 작동을 안 했더라고요. 네, 배전선에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서 이게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뒤늦게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걸 다 종합해 봤을 때는 사전에 이미 호우 경보가 내렸을 때부터 통제에 들어가는 이 작업이 진행이 됐었어야 하는 거죠. 네. 자,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하니까 좀 따져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여러 번 경고가 있었는데 누가 왜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았는지 네. 이게 정말 못내 아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통통제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금방 떠올려 보더라도 충청북도, 청주시도 있고요. 그리고 청주시 산하에 흥덕구청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도 있는데 네네. 근데 이 기관들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도 현재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하차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고 아닌 것까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교통통제는 경찰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래 통제 권한은 관리 권한이 시단체이기 때문에 다 시단체의 상기 원칙이죠. 통제를 해라 물론 연락도 안 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 기준에 차량 통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다니고 있었고 아, 이럴 때 사실 화가 나거든요. 흥덕구청은 경찰에 네. 또 경찰은 충청북도에 청주시, 충청북도, 아. 경찰 다 지금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거를 지금 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더 문제는 지금 거짓말까지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흥덕구청에서는 금강 홍수 통제소가 직접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화를 아예 못 받았다 이렇게 처음에 주장을 하다가 받긴 받았는데 교통 통제하라는 말은 또 없었다. 그럼 뭐 이렇게 또 이제 말이 바뀌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청주시 소관이라고 전달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주시 관계자는 매뉴얼에 교통 통제에 관한 내용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근데 청주시 자연재해 표준행동 요령이라는 게 매뉴얼이 있는데 여기 네. 중간에 보면은 비상단계 침수 범람 지역 주민 대피 통행 제한 이게 딱 통행 있어요. 제한이 있네요. 딱 있습니다. 통행 제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군평 지하차도는 지방도시여서 청주시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충청북도 알렸어야죠. 그러면 제대로 그렇죠.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책임 떠넘기기도 하나가 있고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뭐가 됐든 나서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인명에 관한 건데 네. 굉장히 이 현장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행태가 지금 여기까지 좀 참사를 불렀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책임 회피의 장면 사실 우리가 가장 보기 싫은 장면인데 너무 익숙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고가 이번에 처음이 아닌 것이죠. 네. 작년에도 포항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도 초량 지하차도 침수 때도 네.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저는 이런 시점에 중앙정부 책임을 더 물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네. 지자체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대응을 잘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실패했다고 하면 이제 중앙정부의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실했다라고 하는 그런 방증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국 곳곳에 하천 관리에 있어서 좀 허점이 뚫린 것이 원래는 지방 하천을 행안부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지자체 쪽으로 이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관만 된 게 아니라 예산을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예산 지원도 국비가 이제 지원되는 게 확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들도
돈이 한정돼 있고 또 주민들 눈에 들기 쉬운 도로나 공원 이런 데 조성하는 것이 선순위로 나가다 보니까 지방 하천 구간들이 상당히 정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이제 중앙정부 책임을 또 같이 물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김수민 평론가가 중앙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실 정부, 뭐 행안부, 또 도로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도 있고요. 네. 정부 입장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정부에서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 요거를 좀 추진하고 있고요. 뭐 복구는 지금 복구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책임 규명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이에요. 국무조정실이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경찰은 제대로 신고받고 출동 안 했나, 다른 지자체들은 왜 그랬나라는 건데 다만 이게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뭐냐면 책임 규명은 해야 되는데 아직 재해가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감사에 착수를 하면 완전히 마비가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재난을 좀 제대로 대응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다 끝나고 감사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제 오늘 참사 현장을 찾아서 사고 원인을 면밀히 밝히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제 방문 당시에 현장 분위기가 또 논란이 됐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죠. 지금 견인 차량 들어가야 됩니다. 잠깐 이쪽. 예, 아니 짧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피해줘봐요. 갑자기 비극적인 사고에 지금 견인차 들어온다 해서 조금 피해달라고. 예, 우선 좀. 네, 지금 그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처신 많이 이제 비판받고 있는데 네. 사실 뭐 기자회견보다는 이 대응이 더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국토부에서는 짧게 하고라는 게 이제 기자에게 한 말이라고 이제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체적 분위기를 보면은 원희룡 장관이 현장에 대해서 좀 비장하게 이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현장에 분주한 이거를 좀 배경으로 쓰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사실 꼭 정해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사실 통제소 바깥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굳이 저렇게 이제 차가 들어오는데 통제를 지금 안 따르고 저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동선에 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동선에 네. 있었던 겁니다. 그냥 옆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네. 잠깐만 기다리고 하는 건데 이게 마치 예전에 이제 작년에 그 국민의힘의 김성원 의원이 수해 복구 현장에서 뭐 이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속내를 드러내면서 이거를 배경으로 좀 쓰려고 네, 하는 네. 거 뭐 이런 것까지 좀 네. 연상을 시킨다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정치인들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광역단체장들의 행보가 입길에 좀 오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해당 지역에 관할 지역에 이제 충북도지사를 지내고 있는 김영환 지사 네. 같은 경우에 일단 사과 메시지를 오늘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처음 냈다. 시점이 늦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또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골프를 쳤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골프 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연이어서 이제 SNS에 글을 올리고 있고 아까 전에는 또 올렸다가 삭제를 하셨는데 남녀 선수들이 골프 대회에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공직자가 골프에 연관이 되면은 벌떼처럼 덤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이면 이제 사실 시민들과 힘을 합쳐서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민들과 싸우는 형국이 돼버립니다. 이런 행보들은 좀 아쉽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사실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 이럴 때 좀 더 책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뿐만 아니라 경북 예천의 경우에도 대피 명령이 늦어지면서 산사태 피해가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총력 대응도 지시를 하고 예천 현장 직접 방문했거든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상 이변은 늘 일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상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끄덕 고쳐야 됩니다.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어요? 몇백 톤짜리 이런 바위가 막 산에서 굴러내려올 정도로 이런 거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가지고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정부에서 제가 다 복구해드리고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여기 조수행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마치고 막 귀국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보도 더 바쁠 수밖에 없고 메시지도 강력하게 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오셨는데요. 일단 이번에 첫 번째로 방문한 경북 예천군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사망자 9명, 실종자 8명이고 계속해서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는 그런 경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여기서 아쉬운 부분은 실종 피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도지사 명의로 지역에 도내로 대피 명령이 내려갔다. 이 부분은 또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아니, 그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사전 예방도 그렇고 사후 대응도 그렇고 뭔가 좀 일사불란하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예, 일단 뭐 좀 공교롭게도 지금 수해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공교로운데 이를테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수행을 하다가 물난리가 나니까 이제 먼저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여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해외 이제 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이제 부재 중이었던 거 하나.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가 사실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이제 뭔가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들은 나오는데 정확하게 뭘 했는지 지시가 제대로 전달이 된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명쾌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어제 처음으로 오송 참사 현장을 이제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재난 현장에 행정력이 없다라는 이제 지적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 것도 있고요. 다만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컨트롤 타워 부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출국 전에 수차례 지침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박대출 여당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신 곳 모든 곳이 상황실이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서도 화상 통화를 통해서 지시를 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그 대통령이 늦은 귀국을 또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제 집중호 피해로 우크라이나 방문 취소를 검토했느냐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때 아니면은 이제 다시는 전쟁 끝날 때까지 우크라이나 방문을 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좀 많이 논란이 됐어요. 당장 서울로 뛰어봐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는 없는 입장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면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거든. 예를 들면은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우크라이나 가는 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눈으로 우크라이나 현장 확인하고 그리고 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간다. 이거는 그러니까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해 현장도 직접 와서 대통령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선택의 문제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약간 비판은 좀 피하기 어렵게 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지시하고 네. 있다 이런 메시지가 나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방문 자체보다는 대통령실 메시지 관리가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이고 사실 네. 이제 방문 자체는 저는 좀 본질에서 떨어진 지적이라고 보이는 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방문하는 건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인사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난 대응 같은 경우는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시스템이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빨리 귀국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사태 전에 정부가 어떤 방비를 했느냐 그리고 이 사태 수습에 있어서 정부가 적절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 가지 또 발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지난달 말에 더라이브가 국민안전 지킴이 뭐 이런 이슈를 통해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남역 침수 네. 또 포항 주차장 참사 저희가 한번 관련된 점검했었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김준일 평론가 그때 나오셨었잖아요. 예.